네, 안녕하세요. 돌파감독입니다. 자, 앞에 시간에 제가 설명했던 게 이 돌파 패턴에 대한 여러 가지 패턴에 대해서 제가 정리한 내용들을 올려드렸었죠. 그 내용들이 뭐냐면 지금 오늘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 앞에 동영 안 보신 분들은 이걸 먼저 보세요. 앞에 동영상이 뭐냐면 돌파 패턴 완벽 정리한 내용들을 제가 올렸습니다.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돌파 메커니즘 이해, 파워 돌파 기준봉, 예비 신호, 매수타임 이런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상당히 많은 사례를 들어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는 제가 키움용으로 파워 돌파 신호를 만드는 방법, 그 다음에 그 검색식은 어떻게 만드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2부에서 설명을 드린다고 했었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돌파 패턴과 이건 제가 이미 다 설명드렸었고 파워 돌파 신호 수식과 파워 돌파 검색 요거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이 앞에 동영상을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그 돌파 패턴이 10% 아래에서 20% 위는 일단 둘째 치고 10% 시세가 분출되는 시점은 10% 아래인데 여기서 장대가 양봉이 나오는 돌파 그 속성은 메커니즘은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대략 크게 나누면 두 가지입니다. 이 뉴스, 신규 뉴스라든가 신규 뉴스가 나오면서 여러분들 HTS의 특징주 뉴스 혹은 호재 뉴스가 나오면서 이렇게 간다든가 혹은 여러 테마 재료가 있어서 올라가서 짱대 양봉이 나온다든가 이런 게 새로운 뉴스가 나와서 올라간 거. 그 다음에 그 이미 뉴스가 나온 거, 기 뉴스가 나온 거. 즉 뭐냐면 어, 오늘 이전에 그러니까 어제부터 시작해서 한 10일 이전에 상한가를 갔다든가 혹은 15% 이상의 정고 돌파를 했다든가 신고가를 갔다든가 했던 종목들이 이게 눌렀다가 이렇게 다시 갈 때에 이 10% 아래에서 짱대 양봉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10% 아래에서 짱대 양봉이 나오는 거는 패턴상 돌파 패턴을 띠고 있지만 그 속성은 반드시 이 뉴스다. 그래서 뉴스를 동반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속성을 안다면 여러분들이 뭘 중시해야 된다? HTS에서 뉴스를 항상 여러분들이 뭐가 나오는가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여러분들 그 키움 같은 경우는 신호 관리자의 그 키워드 넣어가지고 뉴스를 빠르게 그 캐치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지 않습니까? 좋은 기능들이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빨리 잡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어, 아예 그 이런 뉴스 매매만 또 전문적으로 왜냐면 이 여러분들이 그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이나 그 급등주를 돌파 매매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 뉴스가 언제쯤 나오는지를 대충 알고 있어요. 하루에 몇 개가 나와서 이 VI 가고 갭을 가는지 대충 그 갭을 알고 있어요. 왜냐면 장중에 이제 막 매매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막 할 게 없어. 그러면 나오는 게 이것밖에 없거든요. 이런 걸 또 알아서 이상하게 또 그 기자들이 이런 걸 하나씩 툭툭 던져줘요. 그래서 이렇게 VI가 가고 개 까는 게 하루에 한 오전에 한 두 개, 그다음에 오후에 두 개 이렇게 성공해서 가는 게 갭을 가는 게 한 이 정도 하루에 5개 정도 나오면 많이 나올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수많은 게 이제 뉴스가 나올 거 아닙니까? 막 이렇게 대부분이 올라갔다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짱대 이 뉴스 속성의 뉴스라는 거를 생각 안 하고 단순히 차트에서 파워 돌파 나온다고 해서 혹은 돌파한다고 해서 짱대 양봉 돼서 이거 들어갔다가는 뉴스가 별 볼 일 없으면 이렇게 짱대 양봉 맞아서 아작이 나거든요. 이런 경험 아마 지금 제가 동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도 그런 경험들 굉장히 많이 당했고 이거는 고수도 이렇게 다 당해요. 뉴스 매매하는 사람이 누구나가 다 한 번씩은 다 당하고 어, 앞으로도 계속 당하는 사람 굉장히 많을 겁니다. 안 당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또 이렇게 먹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걸로 반가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속성은 뉴스 매매다라는 거 그렇게 아시고 그래서 돌파 매매할 때 그러한 이렇게 짱대 양봉이 나와서 어, 뉴스를 역사이클 걸려서 이렇게 여기서 사가지고 이렇게 두들겨 맞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패턴을 5개로 나눠놨죠. 이렇게 나눠놨고 여러분들이 가장 해야 될 거는 이제 일단 첫 번째 파워돌파 나오면 그냥 걸러라. 물론 손가락 빠른 사람은 여기서 해도 됩니다. 이거는 뭐 자율에 맡기고 좀 안전한 걸 하시려면 3, 4, 5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이상적인 게 5번이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이 패턴을 보면은 요렇게 가는 거죠. 요렇게 가는 거고 N자형으로 또 요렇게 해서 한번 올라왔다. 요게 좀 인터벌이 길겠죠. 요렇게 N자. 또 요것도 이렇게 해서 N자형. 아시겠죠?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5가지 패턴을 제가 설명드렸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세부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파워 돌파 나오면 이건 걸르라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N자형이 나올 때 이게 예비 신호 하나, 그 다음에 당일 고가하는 거, 돌파하는 거, 그 다음에 슈팅 나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수하는 건 어디부터 어디까지다. 요걸 보고 요 당일 고가 돌파할 때 따라 들어가는 매매를 첫 번째로 먼저 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왜냐면 주가가 당일날 어제의 고가는 의미를 크게 두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의 그냥 하나의 저항으로만 보시고, 당일엔 당일 주도주가 예상되는 종목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건 대부분 당일에 뉴스 나오거나 이미 이전에 뉴스가 나왔던 종목들이 다시 눌림목에서 반등 나오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당일 고가 돌파하는 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수하는 건 여기랑 여기서 매수를 끝내야지, 이런 데서 매면 어려워요. 그래서 패턴을 항상 이렇게 본다. 이렇게. 그러면 또 당일 고가 넘어가서 또 눌러주면 또 여기서 또 이렇게 되겠죠. 또 여기서 똑같은 패턴,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예전에 EXID 노래를 예를 들어 설명했죠. 눌림목에서 매매하는 방법. 위, 아래, 위, 위, 아래. 그래서 위, 아래, 위, 아래, 이 노래 많이 들었죠. 그래서 이런 자리들이 눌림목이 되니까 이런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는 지점에서 예비 신호를 보고 당일 고가 돌파하는 자리를 노려라.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항상 여러분들의 시선은 이걸 봐야 된다. 당일 고가를. 이걸 보고 매매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보세요. 이렇게 굉장히 많이 빠졌다 그러면 당일 고가 올라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이 당일 고가에서 얼마 안 떨어진 부분, 여기가 이제 대충 내가 이제 마이너스 3%, 고가 대비 마이너스 3%로 내가 잡아줬죠. 요 안에 들어와 있는 종목들이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파워 돌파는 당일 고가를 만드는 경우가 첫 번째로 나올 때, 파워 돌파가 나올 때는 당일 고가를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한 90, 80, 90%가 그래요, 아마. 근데 한번 눌러줬다가 다시 이렇게 갈 때 파워 돌파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파워 돌파는 하나, 두 군데가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물론 이것도 하나 여기만 여기는 안 나오게 하고 여기만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 하면 여러분들 너무 복잡하니까 파워 돌파는 여기 당일 고가를 만드는 파워 돌파가 나올 수 있고 당일 고가 아래에서도 파워 돌파가 나올 수 있다. 눌림목에서 그렇게 하시고, 이런 관점에서 검색식을 파워 돌파 신호 만드는 거고 검색식을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키움 기준입니다. 죄송합니다. 날씨 추워서 그런지 제가 목이 잠겨가지고. 자, 요게 지금 키움증권입니다. 키움증권하고 하나증권하고 캔들키가 약간 다른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는 같지만 다른 경우도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시스템이 약간 틀려요. 그 시가 분봉에서 시가가 출발하는 지점이 약간 틀리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걸 제가 하나증권 개발팀에 물어봤는데 왜 똑같지 않고 일치하지 않냐. 그러니까 요런 시가가 약간 1, 2초가 차이가 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 자신들이 자기 것들이 맞다 그러더라고요. 참나, 서로가 맞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제 영역 밖이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저는 하나증권 차트 갖고 설명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독님, 하나증권에는 과 키움이 약간 신호가 약간 틀린 부분들이 있다. 그런 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많은 다 틀리는 건 아니고 약간 틀리는 게 있어요. 캔들이 음봉이 나오는, 하나증권에서는 양봉이 나오고 여기는 음봉이 나오고, 여기서는 양봉이 나오고 하나증권에서는 음봉이 나오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약간 틀리니까 그건 뭐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건 넘어갑니다. 그래서 대위회피 같은 경우를 제가 이제 사례를 드렸는데,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제가 앞에 동영상에 설명했을 때 이렇게 파워 돌파 나온 거를 보고 여기는 걸러라. 그 다음에 한번 눌렀을 때 N자형을 볼 때에 여기 예비 신호에 잡든가 당일 고가에 돌파할 때 잡든가. 그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한번 눌러주고 고가 다시 이 파워 돌파 나온 고가를 잡든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먹는 거죠. 메가 ECS도 보면, 자,
자, 파워 돌파 나올 땐 걸른다. 여기 여러분들 뭐 손가락 빠른 사람은 여기서 들어가도 돼요. 돌파라고 해서 꼭 여기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뭐 잘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세요. 저는 잘 못해서 이런 거는 못합니다. 그다음에 내려올 때, 그죠? 그럼 고가가 당일 고가가 형성이 되겠죠. 자, 요거는 당일 고가입니다. 당일 고가. 요건 당일 고가선입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 그죠? 이때 여러분들 마구잡이보다 이게 차트만 보고 하는 게 아니고 호가창을 반드시 봐야 됩니다. 호가창의 매물을 반드시 먹어갈 때 해야 돼요. 근데 이 정도 되면요, 그 억대 돌파 매매, 그러니까 억대로 돌파, 억대가 아니더라도 돼요. 억대 돌파 매매하는 분들이 있어요. 개미들이 이런 거 그냥 지네들이 알아서 뚫어줍니다. 자기네들이 답답해서 걔네들도 매매를 해야 되니까 알아서 뚫어주면 그 후발 개미들이 따라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다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빵 때립니다.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호가창을 보면. 자, 이렇게 눌러줬지만 이렇게 올라갈 때 이게 이런 게 이제 그 억대 개미들이 선빵 때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냥 따라 들어가면 됩니다. 걔들. 아시겠죠? 그다음에 이동정보. 이런 것들도 이제 아까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패턴을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제가 패턴 올려준 거 있죠. 요거 요거는 몇 번이에요? 1, 2, 3, 4번이죠. 자, 이렇게 이 4번에 속한다. 그다음에 메가 ICS는 메가 ICS는 5번이죠. 여기 나오고 여기 5번, 또 여기 또 나왔죠. 5번. 5번 패턴이죠. 이거 이렇게 파우더파 나오고 이렇게 음봉이 한 개가 아니고 몇 개 흘렀다가 이렇게 다시 나올 때 5번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 패턴을 항상 인지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매매를 잘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맨날 여러분들이 돌파 검색식이라든가 그런 걸 보면은 여러분들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검색식에 의존한 매매를 많이 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런 것만 봐요. 이런 거. 그리고 여기서 들어갈 생각을 하니까 물리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거예요. 이거는 여기서 매매에서 성공하시는 사람들은요, 상위 10%건입니다. 상위 10%, 10%. 여러분들 상위 10%가 들지 않는 분은 이 매매 하지 마세요. 또 뉴스 매매 잘 하시는 분들. 한해서만 이게 허용이 되는 거지. 판단력 느리고 손가락 느리고 뉴스에 이 속속이 뉴스라는 거 인지하지 못하시는 분 차트 매매만 하면 이건 백발백중 실패하고 깡통에 지른 길입니다.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N자형을 노려라. 웅크렸다가 뛰는 자세. 이렇게 웅크렸다가 뛸 때 다시 해라. 그 개구리처럼. 그런 게 훨씬 더 여러분들 안전하다는 거죠. 제발 리스크 차원에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렇게 웅크렸다가 튀는 자리, 그죠? 개구리가 웅크렸다가 튀는 자리를 하라. 이렇게 N자형으로. 그래서 N자형으로 돌아서 가는 자리, 그 자리만 노려도 여러분들이 리스크는 회피하고 수익은 크게 낼 수 있다. 이렇게 이거 나올 때 웅크렸다가 튀는 자리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은 검색식을 이런 곳에만 걸리게끔 만들다 보니까 여기만 보고 이게 한 번 이렇게 눌러가면 이거 신경을 꺼버리고 다른 종목을 또 검색해서 찾는다고. 그러니까 여기를 못 보는 거야. 여기를. 이 구간을 못 참는 거죠. 못 기다리는 거지. 검색식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마 공통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볼 땐. 그러니까 여기서 보고 이걸 이만큼을 못 기다려요. 여기 오는 동안에 또 다른 검색식이 또 이런 돌파 검색식이 또 나오면 또 하겠지. 그거를. 그게 잘 되면 괜찮은데 그 못 되면 매매 횟수가 많아질수록 거래 수수료가 많아지기 때문에 거래 수수료는 별로 안 돼요. 어느 정도 키움이든 하나 정도 어느 뭐 0.01호인가 그렇잖아요. 이건 얼마 안 되는데 일단 거래세가 0.2%잖아요. 이걸 못 견뎌내요. 다 합하면 한 10번만 매매해도 0.3%는 그냥 날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거 인지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다 설명드렸고요. 그죠? 이렇게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 이거는 뭐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닭공 4 패턴이죠. 파워 돌파 4 패턴. 한번 나온 다음에 이렇게 된 거. 자, 이제 요걸 만드는 거 수식으로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그냥 제가 볼게요. 자, 수식 관리자에서
처음 만드시는 분은 새로 만들기에다가 하고 지표명 여기다가 뭐 파워돌파 쓰든가 자기가 좋아하는 거 그냥 쓰세요. 명칭 지표명 아시겠죠? 신호 검색에다 만듭니다. 신호 검색에다가 처음에 만들 때 신호 검색에다가 클릭하고 새로 만들기를 합니다. 그러다 지표명 쓰고 수식 누르면 돼요. 이미 저는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보여드릴게요. 자, 파워돌파죠? 이게 키움은 이렇게 키움은 수식 편집기로 되어 있고 하나증권은 언어 편집기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증권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이렇게 간단한데도 굉장히 복잡해요. 명령어가. 근데 키움은 간단하죠. 자, 여기에서 요 그대로 넣으세요. 볼린저 밴드 상단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거래량을 말하는 거고, 최고 거래량을 말하는 거고, 요건 나중에 이제 그 최고 거래량인데 20분 동안의 최고 거래량이고, 요건 볼린저 밴드 20-2입니다. 상단인데 비유 승수가 2라는 얘기입니다. 20에 2. 볼린저 밴드 상단이죠. 요거 업이 상단이고, 상단만 표시한 겁니다. 2. 그 다음에 20. 그 다음에 요거는 종가가 A보다 크고, 그 다음에 종가가 일봉전 종가보다 상승률 했고, 그 다음에 거래량이 일봉전 그러니까 20분봉에 20분봉의 최고 거래량을 나타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색상 집어넣고 매도 쪽에 매도하면은 화살표가 위에 생기고 이걸 매수로 하면 화살표가 아래 생깁니다. 그거 아시고요. 그 다음에 지표 변수 들어가면 여기가 볼린저 밴드고요. 요거 20분 동안의 최고 거래량입니다. 20분 동안의 최고 거래량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볼린저 밴드 승수를 말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상승률을 말하는 겁니다. 일봉전 대비 1분 봉상에서 일봉전 대비 상승률이 1.5%로 준 겁니다. 자, 여기서 이거는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변경시킬 수가 있어요. 자, 20과 20은 그대로 놔두고요. 이거는 변경시키지 말고요. 자, 이거는 이제 뭐예요? 20분 우리가 자, 여기 거래량을 보시면 지금 이거 1분봉입니다. 1분봉인데 지금 제가 여기 20분 동안에 최고 거래량을 줬잖아요. 여러분들은 이거를 10분으로 해도 돼요. 10분. 그럼 10분으로 하면 어떤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이제 이렇게 여기 보시면 요런 게 걸릴 수가 있는 거죠. 요런 게. 그죠? 10분이니까 20분 동안 하면 이게 안 걸릴 수가 있고 10분 하면 이게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10분으로 해도 상관이 없다. 10으로 해도 상관이 없다. 이건 그대로 놔두고 아시겠죠? 이렇게 변경시킬 수도 있고요. 근데 제가 표준으로 제가 해놓은 겁니다. 이건 얼마든지 조정을 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자, 제가 아까 파워 돌파는 여기서도 걸릴 수가 있지만 여기서도 걸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두 군데가 걸릴 수 있다 그랬죠. 여기 당일 고가라면 당일 고가를 갱신하면서 파워 돌파가 걸릴 수 있고 눌러줬다가 나오면서도 두 군데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때 만약시 20분의 최고 거래량으로 하면 이거는 잘 안 나타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여기 20으로 준 거는 저 같은 경우는 패턴을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오로지 그냥 이거 하나만 당일 고가를 갱신하는 이것만 잡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건데 여러분들은 10으로 해놓으면 나중에 요거까지도 다 잡힐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상승률을 1.15로 해놨는데 1.5%로 해놨죠. 굉장히 좀 많이 줬다고 볼 수 있어요. 많이 준 건 아니지만 적어도 이 정도는 나와야 이렇게 좀 짱대 양봉이 나온다 하는 겁니다. 즉 뉴스를 동반하는데 비실비실하면 안 되겠죠. 뭔가 솟구쳐야지 강하게. 근데 여러분들 저가주일 경우 혹은 그 거래량이 없는 종목들은 이렇게 순간적으로 짱대 양봉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고가주라든가 거래량이 많은 건 또 이렇게 안 나올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삼성전자 보세요. 삼성전자 1.5% 캔들 하나에 1.5% 나오는 경우 있나요?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들. 대형주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나오잖아요. 근데 스몰캡 종목들 1만원대 이상에서 뭐 이런 종목들은 1% 이상 훅훅 잘 나옵니다. 그래서 1.5%는 안 나오더라도 그래서 1.5%가 아니고 여러분들 1.01로 해도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1.01, 1.05 요 사이를 맞춰주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그냥 표준으로 정해놓지만 절대적인 건 아니다. 그래서 1.01로 해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도 걸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아까
여기도 걸릴 수가 있지만 요렇게도 걸릴 수가 있다. 그래서 두 군데. 그래서 여기가 예비 신호에서도 잡힐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거 최고 거래량은 또 이거는 아예 빼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하니까 좀 이상하다 그러면은 또 요건 빼도 돼요. 이거는 누락시켜도 된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하면서 이제 하나하나 익혀 나가면 됩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다시 한번 수식관리자 열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만들 때 신호 검색 여기 열고요. 사용자 신호 검색 열고 여기에다가 새로 만들기 하고 검색식명 아무거나 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지금 제가 올려드린 거 이거 그대로 가서 요 내용을 그대로 적어서 하시면 되고 지표 변수 이렇게 쓰시면 돼요. 요건 제가 다 변경 가능하다 그렇게 했고. 자, 검색식 한번 볼게요. 자, 검색식을 이제 아까 그 신호가 나오게끔 검색식을 만드는 거예요. 뭐 어떻게 만드냐? 잘 보세요. 자, 종가가 이제 주가 범위죠. 이거는 뭐 제가 1,000원에서 뭐 이렇게 좀 무한대로 줬는데 이건 500원 이렇게 줘도 되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아시겠죠? 이거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 일봉전 이건 일봉입니다. 일봉 기준으로 해서 제가 3% 이상에서 12% 줬는데 12% 이상은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처음에 그 메커니즘에서 설명드렸죠. 여러분들이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짱대 양봉 나올 때 여러분들 VI 가는 건 두 군데가 나와요. 즉 10% 그러니까 5%에서 여기서 한번 나오고 10% 넘어서 한번 나옵니다. 여기에 VI 여기 VI가 가요. 왜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나냐면은 우리 정적 VI 걸릴 때 시가를 기준으로 하잖아요. 시가가 마이너스로 출발하면 여기에서 한번 나와요. 1차 VI가. 그다음 시가가 보통 보합이나 그쪽에서 시가면 10% 위에서 딱 VI가 걸려요. 1차 VI가. 그다음 2차 VI는 20% 넘어서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감안했을 때 여러분들 요거를 12%까지만 줍니다. 요 3% 이상은 내가 준 건데 여러분들은 1% 이상으로 줘도 돼요. 상관이 없어요. 뭐 마이너스에서 줘도 되고. 근데 제가 평균적으로 볼 때 3% 정도면 무난하다. 짱대 양봉 나오면 3%는 무난하기 때문에 이렇게 준 거고. 요거 뭐 2%도 되고 1%도 되고 상관이 없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이건 제가 기본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3% 이상 12% 이하. 12%는 바꾸지 마시고요. 왜냐? 10% 이상은 우리가 무슨 매매를 해요? 주도주 매매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역이 틀려요. 운동장이 틀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게. 여기에서 매매와 여기서의 매매는 성격이 완전히 틀립니다. 완전히 틀린 건 아니지만 많이 틀려요. 여기 제가 여기 봐서 여긴 데이 트레이딩, 여기는 스캘핑, 여긴 재료 노출 시작, 여긴 재료 이미 노출, 여긴 주도주 등극한 놈, 여긴 주도주 예상 종목, 그죠? 여긴 눌림목, 트랩 시돌파지만 여긴 당일 고가갱신 시돌 이런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매가 스타일이 틀려요. 성격도 틀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격에 성향에 맞는 그 구간을 정해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볼린저 밴드 있죠? 1분봉의 볼린저 밴드 종가가 상한선 이상. 뭐 이상 없죠? 이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고. 자, 그다음에 제가 이제 일봉전 종가 대비 영봉전 1분봉입니다. 10.5% 이상 줬는데 이거는 1%로 줘도 된다. 상관이 없다.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일봉전 1분봉이 영봉전 종가가 영봉전 시가보다 이건 일봉 양봉을 말하는 건데 양봉을 해라. 아시겠죠? 왜 그러냐면 일봉전 대비 종가 등락 1.5% 이상만 해놓잖아요. 그러면 이게 음봉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VI 가고 갭이 떴을 때 음봉으로 나타나는 음봉이 나올 때도 이게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빼기 위해서 이 양봉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래량은 1분봉의 거래량은 10,000주 이상. 이것도 여러분들 굳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저는 일부러 저번에 집어넣어서 좀그 거래량이 많은 종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집어넣은 건데 여러분은 뭐 거래대금으로 해도 상관이 없어요. 거래대금을 뭐 여러분이 알맞게 집어넣어도 됩니다. 너무 잡주들이 많이 걸린다. 쓸데없는 것들이 자기가 어떤 통제하지 못할 다루지 못할 그런 종목이 걸린다면 거래대금이나 거래량으로 조절을 해서 여러분들이 검색되는 숫자를 줄여주면 됩니다. 이상 없죠? 자, 그 다음에 이거
20봉 중 신고 거래량 요거는 여러분들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요거는 10으로 해도 되고 20으로 해도 되고 그죠. 자, 여기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여러분들 어디 있냐면 HTS에 다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혹시라도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 이거는 시세 분석에 있겠죠. 가격 조건 여기서 찾으면 됩니다. 주가 범위에서. 그 다음에 이거 등락률 여기 있죠. 등락률 여기서 찾으면 됩니다. 여기서 그죠. 동가 등락률 여기다가 참고해서 이렇게 찾으면 되고 이거는 주가 비교 그죠. 주가 비교 여기 있잖아요. 요거 여기 있고 이거는 어디에 있냐면 채널 분석 기술적 분석 여기 있죠. 기술적 분석에 채널 지표가 있죠. 여기에서 볼린저 밴드 해가지고 비교 이거 찾으면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등락률 아까 여기 있죠? 주가 등락률 시세 범위 여기서 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이것도 요건 주가 비교고 아까는 일봉이고 여기는 분봉입니다. 일봉이고 분봉입니다. 그 다음에 거래량도 했었죠. 여기서 다 했고 여기 저 거래량 여기 있죠. 거래량 여기서 아까는 일봉은 일봉이고 여기 요걸 분봉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요거 20봉 중 신고 거래량은 여기 있죠. 신고 거래량 요걸 하시면 돼요. 요걸 1분봉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여기 있죠. 신고 거래량 어딨어. 아, 여기 있네요. 그죠? 여기에 요거를 갖다가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실시간 돌려버리면 이제 여기에 걸리는 게 신호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아까 1.5% 해도 되고 1%로 해도 되고 그다음에 거래량부터 바꿀 수가 있는 거. 그러면 여기서도 걸릴 수 있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 내려와서 이렇게 걸리는 부분 여기서도 이 신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키움용 자, 키움용도 제가 그 파워 돌파 패턴 간단하게 설명드렸고 신호 수식 검색시까지 다 마쳤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그 돌파 패턴 그러니까 10% 아래 10% 위는 뭐 별도로 또 다 있으니까 그거는 10% 아래에서 이제 그 돌파 패턴을 제가 정리한 내용 전부 다 1, 2부에 걸쳐서 전부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잘 이거 뭐 제가 이렇게 검색식 만들어주고 신호 만들어줬다고 해서 실전에서 뭐 무조건 쉬운 게 아니에요. 또 이게 여러분들 하다 보면 되게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소액으로 부단히 연습해서 분명히 제가 올린 동영상으로 재능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방법을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은 한번 해서 부단히 한번 연습을 해 보세요.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돌파 패턴 완벽 정리한 내용을 키움 검색식과 신호까지 전부 다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